맥수학 원장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력 향상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일종의 뭐 원리, 기본적인 원리 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먼저 실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실력이라는 거는 모르는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낮은 문제까지 쭉 있을 때 어떤 A라는 학생이 요 단계 난이도 문제들은 풀다가 2단계에서 막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 푼다 하면 이 학생의 실력은 여기에 있는 거랑 같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아까는 풀지 못했던 2단계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됐다. 혼자서 스스로 풀게 됐다. 그렇게 하면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죠. 현재 실력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모르던 문제를 풀게 됐을 때,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것이 실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문제집을 풀 때 어떻게 문제집을 선택해야 하냐, 그래야 효과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냐, 그걸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최초 뭐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문제가 있죠. 문제집에 보면. 그러면 최초 풀이에서 정답률이 한 70% 정도가 되는 문제집. 그것이 이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70% 이하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겠죠.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을 느낄 테고, 그러면 학습 동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집을 더 쉬운 문제집으로 바꿔야 할 테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이제 90% 이상이다. 최초 풀 때. 그러면 사실 이것은 좀 효과적인 공부 공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10개가 있으면 9개는 이미 아는 경우죠. 그러면 모르는 경우는 여기 10%만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집 다 풀고 나서도 실력이 10%만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거죠. 좀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준이 좀 어려운 문제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럼 실력 향상의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개념 학습을 하게 되죠.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A단계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혼자서 풀게 되죠. 그리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보통 이제 숙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학원에서 풀기도 하지만, 이 과정까지는 문제를 혼자 풀고 채점을 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과정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때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겠죠. 근데 틀린 문제는 보통 혼자서 못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풀어도 못 풀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때 선생님의 도움이나 아니면 뭐 해답지를 보거나 인강의 도움을 받고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보통 2단계까지 딱 진행하고 나면 이제 나 이 문제 풀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2단계에서 이제 멈춰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틀린 문제를 풀 줄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풀 줄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기 때문에 이 틀렸던 문제를 풀 줄 알게 된다는 것은 한번 풀어봤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문제를 한번 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직 자기있게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틀린 문제를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실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하는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이 과정까지는 사실은 실력이 제대로 향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틀렸던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혼자서
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보통은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이 개념 학습만 딱 한다. 이런 아이들도 진짜로 있긴 있어요. 굉장히 공부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풀기는 하는 친구들이 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까지만 하는 친구들이 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멈추죠, 아이들이. 그래서 틀린 걸 다시 풀어라, 이제 오답을 해라 하니까 오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주면 다시 풀죠. 그럼 풀려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30% 정도 된다고 보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하루 있다가 다음날 다시 틀린 문제를 혼자 푸는 것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한 10%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의 과정을 제대로 하는 학생은 전체의 10% 남짓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멈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력 향상의 과정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개념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A단계 문제를 혼자 풀어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보는 거죠. 채점을 했는데 정답률이 70% 이하다. 그러면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개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집이 너무 어렵거나 그러니까 문제집을 좀 쉬운 문제집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집을 좀 더 쉬운 문제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이제 최초 풀이에서 정답률이 70% 정도가 나왔다, 좀 넘었다 하면 이제 몰랐던 문제들을 다시 선생님한테 배우겠죠. 아니면 해설지를 통해서 배우거나. 그래서 배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제 틀린 문제를 혼자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 9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하면 그때 다시 수준을 올려서 B단계 문제 또는 B단계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틀린 문제들을 잘 배워서 혼자 풀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B단계 문제집을 또 채점하고 틀린 문제 배우고 그 다음에 혼자 다시 풀게 돼서 그리고 정답률이 90% 이상이다. 그럼 다시 더 어려운 문제집 또는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준을 A단계, B단계, C단계 높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념을 배우면 모르는 것들이 알게 될 테니까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A단계를 문제를 쭉 풉니다.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단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배워요. 배워서 풀다 보면 실력이 아주 조금은 늘겠지만 실력이 확 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서 푸는 거기 때문에. 실력은 언제 느느냐? 바로 이제 이때 느는 거죠. 이렇게 혼자 틀린 문제를 풀게 될 때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B단계 문제를 다시 쭉 풀어봅니다. 근데 이때도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구분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것을 모르는 것을 배우고 풀 줄 알게 되었을 때 이때도 실력이 확 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풀게 될 때 그때 실력이 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단계 더 높여서 C단계 문제집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배운 다음에 다시 혼자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실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구간은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혼자서 틀린 문제를 혼자서 풀 때 그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혼자서 틀린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모르던 문제를 배워서 그 다음에 혼자 풀기에 성공해야 그때 비로소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개념 학습 부분에서 막히는지, 아니면 문제 풀이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건 먼저 학습량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채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을 정확하게 다시 푸는지 안 푸는지, 어떤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서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